나와 있는데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그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면역력이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환경을 이렇게 딱 접해도 어떤 사람은 바로 질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특히 저는 면역력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아픈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활동과 똑같은 환경에 취해서도 자꾸 이제 감기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내가 잘 먹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장에서부터 이제 서평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 현대의학은 병을 낫게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책의 기본 이렇게 방향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환자혁명하고 좀 비슷해요. 현대의학의 그런 약물들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를 기저로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제 쭉 서평에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실 그 기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서평에 질병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다.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백혈구의 균형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질병으로 되고 현대의학의 강한 약 자체가 신체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병을 유발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암물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세먼지도 발암물질이고 무슨 외부로부터 오는 발암물질, 뭐 탄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발암물질을 많이 먹게 되는 거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발암물질은 근본적인 암의 원인이 아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똑같은 발암물질을 계속 이렇게 접해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삶 자체는 사실은 암이나 질병을 우리가 숨을 쉬고 어떤 걸 먹는다는 것 자체는 아시다시피 활성산소가 막 나오면서 내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 되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생활 그 자체에 암의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로부터 발암물질을 차단한다 이거 차단하고 저거 차단한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그거를 이겨낼 수 없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의 그 세 가지 시스템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율신경 시스템, 백혈구 시스템, 대사에너지 시스템 이 시스템 세 가지를 이해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자율신경 시스템, 뭐 백혈구, 뭐 대사에너지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빌려줄 때도 좀 약간 어떠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만 이 책이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시스템이나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이제 왜 병에 걸리는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율신경 시스템 그거 잘 아시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사람은 항상 교감신경이 항징돼 있고 좀 이렇게 저혈압에 항상 이렇게 차분한 듯 하면서 뭔가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나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 두 케이스 다 이제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암에 걸리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이제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항진이 되면은 이제 그게 과립구, 그러니까 다 이해되시죠? 우리 백혈구에 보면은 과립구와 림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과립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화농성 염증, 그게 이제 외부 여드름이죠. 여기 책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은 그 교감신경이 우위가 있고 그러면서 그게 피부로 이제 드러나는 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여드름이 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 우위에 있는 사람 그런 경우는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해야 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이제 과립구가 증가하고 화농성 염증이 생긴다는 건 내 장기도 이제 그런 염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염증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염증이 결국은 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책에 이렇게 제목대로 제가 써놨는데 어린아이를 과보해도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는 뭐냐면 이제 과보한다는 게 애를 너무 보호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아이들을 너무 이제 소중하게 키운 거죠. 너무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적으로 교감신경을 막 이렇게 항진시키는 그런 야외 활동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요즘 현대 그 생활이 너무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이제 안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림프구가 이제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림프구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 또한 과잉이 되면 바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뒤쪽에 보면은 어떤 뭐 암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법에 대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이제 어쨌든 과잉과 부족 둘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중간에 어떤 그 사례들을 어떤 암을 이겨낸 사례나 알레르기를 이겨낸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모두 다 약간 이런 소염제나 해열 진통제가 이제 자제하고 그렇게 이제 병을 낫게 했었던 그런 것들로 다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암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택수 리더님도 암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에 쓰레기가 오히려 그쪽으로 쌓여 있는 거니까 오히려 난 얘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이 책도 약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암은 어떤 구조에서 생기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면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상피 조직이 있죠. 거기에 함께 존재하는 선 조직에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상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이 재생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립구의 그 조직이 재생되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사멸하고 재생되고 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그리고 남은 시체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 시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립구가 백혈구가 이제 많이 출동을 하는 곳이라서 이제 과립구의 활동이 거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암이 생긴대요. 예. 그렇게 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인데 면역 부전 상태는 이제 림프구가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은 그걸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암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유하는 4가지 조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편안한 얘기,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좀 메모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림프구를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기를 자극하면 활성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현미에 대해서 현미나 야채, 버섯 등을 중심으로 섭취하여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암 치료하는데
현미 식사 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안에 이 책에서 보면. 그래서 현미 이상으로 좋은 식품은 없다. 또한 가벼운 체조나 목욕, 산책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질병을 고치고 싶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암에 걸릴 그런 어떤 체질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항상 스트레스와 흥분 상태, 그다음에 긴장 상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힘든 일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회사 일로 굉장히 잠을 못 주무시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분들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항상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제 림프구가 이제 항진이 된 사람들.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로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림프구의 증가, 그래서 이제 증가되면서 면역 항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이제 이건 아니고 림프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아토피성 피부염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림프구가 이렇게 항진이 되면서 뭔가 편안한 그런 상태인데 왜 그게 병으로까지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림프구가 증가하면 실제로 굉장히 뭐라 그러지? 굉장히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도 더 심한 고통을 가져온대요. 많이 항진이 되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가 열이 나서, 그러니까 어디 몸이 염증이 나서 어떤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그 약은 어떻게 보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림프구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약이래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우리가 은근히 어떨 때는 그 약, 그러니까 암 치료하면 예를 들면 그 암에 대한 어떤 치료 때문에 이렇게 어떤 림프구를 활성화하는 치료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명현 반응이라고 하죠. 명현 반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어떤 그 림프구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 명현 반응을 못 참고 다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그 명현 반응을 이렇게 누르는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걸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림프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통이 조금 또 따르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에 이제 이렇게 어떤 병을 치료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 이제 환경에서도 약이 아니라 림프구가 증가하면은 아토피성 피부염, 과잉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에서 막 발진이 난다거나, 재채기가 막 난다거나, 내가 알레르기에 어떤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림프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막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과산화 지질로 조직에 굉장히 침착을 한대요. 특히 피부에 바르는 연고로 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과립구를 또 자극을 하면서 백혈구의 과립구가 또 나오면서 또 자꾸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과립구, 림프구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정신을 좀 잘 차리고 봐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거의 뒤쪽에 가면은 이제 우리는 거의 이러면은 암 쪽으로 가고 이러면 알레르기 질환이구나, 나는 어떤 체질이구나, 뭐 아니면 내가 이런 습관을 가져야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나오면은 이제 면역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가 면역 혁명이잖아요, 책 자체가. 이 표는 책에 있는 그림인데 딱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율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 교감신경이 우위가 됐을 때 둘 다 결국은 질병으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면역 얘기를 하면서 백혈구, 면역을 관장하는 백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 매크로파지, 과립구, 림프구 굉장히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 미팅장에 좀 이렇게 오래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지 하는 표정 하실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제 눈에 보여요. 제 눈에 뭔 소리지 하는 표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백혈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백혈구가 암이 되면 백혈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면 내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나를 지키는 힘이 이제 백혈구에서 오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백혈병이 걸리고 결국은 그런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면역하면 백혈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백혈구에는 매크로파지와 과립구와 림프구 요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은 이제 매크로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내가 면역의 최전방에서 이제 딱 그거를 관장을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매크로파지인데,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과립구나 림프구도 매크로파지로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하는 일은 둘이 조금 달라요. 둘이 좀 다른 게, 이제 과립구는 쉽게 얘기하면 세균이에요. 큰 세균. 그리고 림프구는 바이러스나 그런 뭐 우리 보면 환경 호르몬이나 뭐 이러한 작은 독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제 백혈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매크로파지가 사실은 존재하는 곳마다 각각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쫙 읽으면서 내 몸 전체에 이런 백혈구가 있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뇌에서 존재하는 매크로파지는 이제 글리아 세포, 그 다음에 폐에 존재하는 매크로파지는 페퍼 매크로라고 하고요. 간에 있는 거는 쿠퍼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쿠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쿠퍼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다 그런 면역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 그런 제품, 이렇게 시중에 쿠퍼스라는 뭐 그런 제품들도 있듯이, 각각의 신체마다 다 그 매크로파지가 다 포진되어 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진화하면서, 그 매크로파지에서 탐식 기능이 강화된 과립구가, 이제 이렇게 탐식 기능이라는 게 세포를 막 이렇게 잡아먹는 그 기능이 강화된 게 과립구이고요. 그리고 탐식 기능이 퇴화되고 면역을 담당하게 된 게 이제 림프구라고, 그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립구는 이제 입자가 큰 이물질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림프구는 접착 분자로 아주 작은 그러한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니까, 확실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면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면역적으로는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마무리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생활 습관이나 뭐 마음가짐,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식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운동을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여자들이 난소 쪽이나 자궁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암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몸이 굉장히 차가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된다. 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우리 보면 근종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도 몸이 차가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면역이나 이제 이런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다뤘더라고요. 가볍게 다루긴 했는데 아직 아마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까 그 말했던 매크로퍼지나 과립구나 림프구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고 내 체질하고 어떻게 맞춰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너무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볍게 다루지도 않은 적정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에. 그리고 지금 만일에 공부를 이제 건강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시면 이야기거리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책이었고요. 꼭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목차 위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하게 키포인트만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진짜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굉장히 잘 읽혀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달의 책은 완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